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대통령실이 무리한 언플을 하다가 또 제대로 망신당했네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을 쏟아냈는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나 국정과제 핵심과는 거리가 멀어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죠. 부처 업무 보고 시작 전에는 대국민 보고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번엔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대규모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이 소중한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했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번번이 입길에 올랐다는 거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국어가 재미없었다며 우리말을 뭐하러 또 배우나, 이런 망언을 하기도 하고, 교과서에 이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신나게 떠들어서 현실도 모른다는 지적만 불러오기도 했죠. 그리고 불필요한 발언도 적지 않았는데요. 방위비 증액을 뼈대로 한 일본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하냐, 이런 비판도 불러왔고요. 연금 개혁의 기초 작업을 강조하면서 뜬금없이 대법원 표결을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표결을 위한 자료 수집과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기초 작업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냐, 이런 지적이 이어졌고요. 심지어 대국민 보고회라고 하더니 야권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도 적지 않았죠.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양곡관리법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부동산에는 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농민들이 우스워서 그러냐, 이런 지적까지도 이어졌고요. 이게 사전 원고 없이 즉석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으니 계속 저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은 이걸 실드치겠다고 대통령이 아는 게 얼마나 많으면 즉흥 발언을 20분 넘게 하겠냐,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저런 폭포수 발언을 두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사라지고 실수라고 표현했지만 단순한 실수 차원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대통령 자격이 없는지를 오히려 계속 부각시키는 거니,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방금 전 올라온 기사임에도 벌써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요. 토론 때부터 정말 무식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꿈에도 몰랐다,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배우려는 자세라도 보이든가, 저게 뭐 하는 거냐, 겉멋에 자존심만 가득 차 있고 전 정부 야당 탄압만 하고 국민들과 싸우고 심지어 고등학생과 싸우고,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이란 거죠. 이런 와중에 백종원급 솜씨를 뽐냈다 그러면서 설 당일에 관저의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다고 언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관저 직원들을 모두 명절 새도록 휴가를 줬다, 이건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일이다, 이런 반응들을 끄집어내는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싸늘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중요한 건 이란을 자극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온갖 사고치고 온 것들, 그걸 중점적으로 파헤쳐야지 저런 되도 않는 언플로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김기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용외교에 새 지평을 열었다,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외교를 어떻게 지원할지 머리를 맞대야 하지, 민주당은 왜 자꾸 비난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사건건 발목 잡기나 하고 코로나 방역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데 그때도 정부 욕만 하고 심지어 지금도 문재인 정부 욕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김기현 씨는 다른 후보들을 부잣집 자식이라 그러고 본인은 흑수저 출신이라 본인만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누구든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죠.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흑수저 출신이라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건 윤핵관이 뜨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도 국민의힘 내부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한 대통령실 참모는 오죽하면 윤핵관이 부각될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 친위 부대가 부각될수록 장기적으로 청와대에 짐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체제에서 곤욕을 치른 데다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듣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김기현 씨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윤핵관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에, 나아가 중도층 민심까지 겨냥한 섬세한 정무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경원 씨는 출마 초읽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3파전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홍준표 시장은 나경원 씨를 또 때렸죠. 어제 유시민 작가님의 글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기도 했는데, 나경원의 죄는 뭐냐? 친윤이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유승민의 죄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적 세계관을 노출시키지 않았냐? 이걸로 둘은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는 거다. 이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극우 유튜버까지 뛰어들어서 참 가관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극우 유튜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러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에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걱정, 그리고 실제 당선 가능성은 낮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든 선을 그으려고 하겠지만 도로 한국당이 됐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안심을 할 순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천원 당원 논란이 터졌죠. 말 그대로 팬덤 정치를 비난한다면서 1000원짜리 당원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건 당원들을 모욕한 거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팬덤 정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달라진 정치 시대 환경을 전혀 모르고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린 바 있고요. 아무튼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시대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